취득세 세율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취득세에 대한 세율에 대해서 표준세율하고 그다음에 중과세율, 탄력세율, 중과세율 이런 부분 설명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율의 특례가 있습니다. 이제 세율의 특례인데 이 특례는 이제 혜택을 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중과세율은 표준세율보다 더 많이 세금을 내는 거라면 이제는 반대로 세율의 특례는 표준세율보다 적게 내는 것이죠. 자, 먼저는 그 형식적 취득에 대한 세율 적용 특례가 있는데 표준세율에서 요 중과기준세율을 빼줍니다. 빼줘요. 중과기준세율이 2%죠. 1.22%를 빼주는 거죠. 표준세율에서 빼주게 되니까 큰 혜택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은 형식적 취득이에요. 대표적으로 건축물의 이전이 좀 대표적인데, 자, 건축물의 이전을 먼저 볼게요. 이쪽에 있는 건축물을, 자, 이쪽에 건축물이 있어요. 이걸 갖다 다른 토지에다가 건축물을 그대로 옮깁니다. 옮겼는데, 옮긴 것도 이제 취득이 되는 거예요. 이쪽 토지에서는 건축물 옮겨지면 이것도 취득이 되는 거죠. 이전도. 근데 종전지 건축물 가액을 초과되지 않고, 종전지 건축물 가액을 초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옮겨지면, 그러면 이거는 형식적으로 옮겨진 것에 불과하니까 당연히 몇 프로 빼준다. 표준세 해당 세율에서 2%를 빼줍니다. 이렇게 표준세율에서 해당 통상세율에서 2%를 빼주게 돼요. 빼주게 돼. 자,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먼저는 환매 등기를 병행합니다.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인데 서로 당사자 환매 기간이 있죠. 그럼 환매 기간에 매도자가 환매를 하게 돼. 그러면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하게 되면 나중에 매도자가 다시 취득을 하죠. 그러면 매도자의 취득, 상대방 매수자의 취득, 서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 매수자 간에만, 당사자 간에만 서로 취득이 되니까 형식적으로 환매 기간 내 매도자, 매수자 간에만 취득이 돼요. 그러면 환매 등기까지 병행됐다면 2%를 빼주자 이거예요. 형식적으로 당사자끼리만 매도, 매수가 된 거니까 2% 빼주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에서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1주택을 상속받았어. 그러면서 그 1가구가 1주택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주택 세대가 있는데, 주택이 없는 세대가 있는데 상속으로 인해서 주택 한 채를 받아요. 그래서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면 이런 것도 몇 프로 빼준다? 2% 빼줍니다. 2% 빼준다. 그 다음에 꼭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이어야 돼. 고급주택은 제외됩니다. 고급주택은 사치성이잖아. 사치성은 2% 빼줄 수가 없어요. 하여튼 고급주택을 제외된 상속으로 1가구가 1주택 형태가 되면 2% 빼준다. 그 다음에 공유물이나 합의물의 분할이죠. 원래 공유물이나 합의물의 분할은 표준세율이 2.3%죠. 그럼 표준세율이 1,000분의 23이라고 배웠어, 분할은. 분할은 각자에다가 1,000분의 23인데 여기서 본인 지분이 초과 부분은 2% 안 빼줘요. 본인 지분이 초과되지 않고 그냥 분할만 하면, 자기 지분이 초과되지 않고 분할만 하면 여기서 중과기준세율 2%를 빼준다 이거예요. 본인 지분이 초과되지 않고 공유물이나 합의물이 쪼개지기만 하면 표준세율 1,000분의 23에서 1,000분의 22% 빼줘요. 그러면 0.3%만 취득세 내면 된다 이거예요. 1,000분의 3만, 1,000분의 23에서 1,000분의 20을 빼줘본다니까? 그럼 1,000분의 3만 이렇게 된다 이거죠. 본인 지분이 초과 부분은 2% 안 빼줘요. 본인 지분이 초과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 외에도 건축물 이전. 근데 이것도 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 부분은 2% 안 빼줘요. 종전 가액을 초과된 부분은 제외돼요. 그러면 종전 가액을 초과되지 않는 상태에서 건축물이 옮겨지면 돼. 종전치 가액을 초과되지 않고 건축물이 옮겨지기만 이전되면 2% 빼준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혼인 중에 취득한 부동산이 있어. 이걸 이제 이혼하면서 민법 규정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란 말 나와요.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로 인해서 재산분할이 돼. 이것도 2% 빼줘야죠. 원래는 혼인 중에 취득된 부동산이야. 혼인 상태에서 취득된 건데 이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이제 민법 규정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서 재산분할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있는 거를 민법 규정에 따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이 되면 2% 빼주자 이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을 분할하는 거니까 2% 빼주자.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도 그렇고 이것 이외에도 그 밖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있는데 뭐 기타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 뭐 출제되진 않지만 모의고사는 이제 뭐 그런 것도 내죠. 예, 그런 것도 내죠. 원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임목을 취득하는 거 있어요. 임목을 취득하는 것도 있는데 뭐 그런 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제 제목 정도로 좀 정리합시다. 자, 2% 빼주는 거. 무조건 시험은 객관식이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빼가지고 취득세 세금을 적용하는 이 특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2% 빼주는 이 특례에 해당하는 것. 자, 제목 정도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됐을 때 그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취득,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 물론 고급주택은 제외 이렇게. 그 다음에 공유물이나 합유물의 분할 이렇게 나와. 그리고 본인 지분이 초과되지 아니함 그래야 돼. 본인 지분이 초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유물, 합유물 분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이전 나와. 건축물 이전 이렇게 나와. 그러면서 종전가액을 초과되지 아니하면서 이전. 종전치를 초과되지 않으면서 이전하면 2% 빼줘. 그 다음에 무조건 이렇게 나와. 민법 규정에 따라 재산분할 이렇게 나와버려.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분할 이렇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이 정도. 이런 것들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빼준다. 왜 빼준다? 형식적인 취득이란 말이에요. 기존 거를 이전해주고 기존 거 공유물을 분할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2%를 빼주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특례가 있어. 무조건 2%만 세금 부과하는 거예요. 중과기준세율로만 2% 세금만 부과하는 거예요. 2% 세금. 무조건 과세표준에다 곱하기 2%만 적용하는 거예요. 2%만. 2.3%, 2.8% 이런 거 안 합니다. 무조건 중과기준세율 2%만 세금 계산해 주는 것이 있어. 이게 대표적으로 취득의제예요. 사실상 매매 등 취득은 아닌데 취득으로 간주되는 거 있잖아. 그 취득으로 간주되는 것이 뭐요? 가액 증가. 자,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또 차량 등 종류 변경, 또 토지 지목 변경으로 이렇게 가액 증가 등 건축물 개수로 인한 거, 토지 지목 변경, 차량 종류 변경 이런 거. 또 과점주주 있잖아. 과점주주 비상장법인 50% 초과되는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이런 것들은 사실상 취득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를 취득으로 본다 그랬잖아. 취득으로 무조건 뭐 한다? 본다.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취득으로 의제되는 거죠. 취득으로 의제되는 것. 이게 바로 2%만 세금 부과해요. 근데 여기서 꼭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이게 중요해, 이게요. 건축물이 증축 등으로 인해서 만약에 면적이 증가돼 버렸다. 면적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상인 원시 취득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어요. 면적 증가는 원시 취득의 세율을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서 건축물의 건축 개수가 나와. 건축 개수로 인한 취득 나와. 근데 단 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함 그러면 2% 세금만 부과하고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면 원시 취득의 세율인 1천분의 28을 적용해야 돼요. 건축물의 개수로 인한 것도 2% 세금이 부과되는데 단 면적이 증가되는 것은 2% 세금 부과로 하지 않고 무슨 취득으로 본다고? 원취득. 무조건 면적 증가는 무슨 취득으로? 원취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 증가는. 그리고 또 이것 이외에도 또 추가 이런 것도 2%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2%만. 요 동그라미 4번은 실제 시험은 내진 않는데 이제 모의고사에서 냅니다. 이거 모의고사에서 외국인 소유의 차량 등이 있어. 외국인 소유로 된 차량 등이 있어. 이걸 내가 임차 렌트해서 사용하다가 내가 수입을 하게 돼. 이런 경우에도 2%만 세금 부과하는데 연부 취득만 적용해. 그래서 요 동그라미 4번은 그냥 모의고사용이니까 공부 안 해도 돼요. 자, 요거 동그라미 5번과 동그라미 6을 봐야 돼. 동그라미 5번은 무덤과 그다음에 묘진 토지 취득이죠. 이렇게 무덤이라는 것, 그다음에 묘지에 해당하는 무덤과 이렇게 무덤에 접속된 요 시설물인 부지로 사용되는 이 토지, 무덤 및 묘진 토지를 이걸 취득을 해. 이걸 취득하게 되면 그러면 취득세 몇 프로만 세금 부과한다?
2%만 2%만. 원래 우리가 토지를 매매 등으로 취득하면 4% 내야 되잖아. 4%. 근데 여기는 2%만 부과되는 이유는 4% 부과하면 귀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4% 부과 안 하고 2%만 부과한다. 그리고 무덤이나 묘지인 토지는 처음에 취득할 때는 2% 중각 기준세 2% 세금을 부과하고 나중에 이제 등기 낼 때 등록면허세는 부과 안 하도록 돼 있어요. 등록면허세는 비과세입니다. 또 매년 재산세도 비과세요. 재산세도 비과세 부과 안 합니다. 묘지 갖고 재산세 냈다는 소리 안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이 무덤이나 묘지는 처음에 토지를 취득할 때만 2% 중각 기준세율만 부과되고 등록면허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등 나머지 세금은 무덤이나 묘지 등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돼요. 비과세 되는데 뭔만 낸다? 취득세만. 취득세를 낼 때도 다 낸다. 몇 프로 특례다. 중각 기준세율 2%만 부과한다. 왜? 귀신 나오니까 2%만 세금 부과되고 등록면허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재산세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 부과되지 아니한다. 무덤이나 묘진 토지 취득은 취득세만 부과한다. 몇 프로로? 중각 기준세율 2%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시건축물이 있어. 임시행장도 당연히 우리가 임시건축물은 취득세를 부과 안 합니다. 비과세 줘야 돼. 비과세 줘야 돼.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건설된 공사 현장 사무소가 10월 달에 이 건설 현장 사무소가 철거했어. 그럼 2월 달에 건설해 가지고 10월 달에 철거되면 8개월 동안 있는 임시 건축물에다가 취득세 내라고 하면 화딱지 나지. 그래서 임시 건축물은 취득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임시 건축물이 존속 기간이 1년이 초과돼 버려. 임시 건축물이 1년이 넘게 돼 버렸네. 그러면 이때는 취득세 부과해요. 근데 그때 2%만 부과된다 이 말이야. 어차피 없어질 거야. 없어지게 되는 임시 건축물인데 1년이 넘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2% 세금 부과합니다. 자, 2%만 부과되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 자, 우리는 이제 건축물의 개수로 인한 취득, 그다음 개수, 또 차량 등 종류 변경, 토지 지목 변경, 과점 조제 주취득, 그다음에 또 이거 말고도 또 이거 외국인을 빼버려. 무덤과 묘진 토지 취득, 임시건축물에 대한 1년 초과되는 것, 이런 것들은 2%만 세금이 부과되는데, 여기서 꼭 주의해야 될 것은 지목 변경은 이거는 2% 세금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면적 증가, 건축물 개수에서 면적 증가는 2%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면적 증가는 꼭 사실상인 무슨 취득으로 본다? 원시 취득으로 보고 1층분의 28을 꼭 적용한다는 것, 면적 증가는 원시 취득으로 본다는 것 꼭 아셔야 돼. 그러면 건축물의 개수가 나왔는데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가 아닌 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함, 그러면 2% 세금을 내야 되고, 면적이 증가한 함, 그러면 이 원취득인 1층분의 28을 내야 되고. 이해됐죠? 예. 그러면 지금 취득세 세율 특례까지 모두 봤습니다. 자, 마지막이 이제 세율 적용이죠. 세율에서 세율 적용인데 어떻게 이제 세율을 적용할 거냐, 어떻게 세율을 적용할 거냐 하는 건데, 일단 가로 1번은 꼭 잘 냅니다. 가로 1번은 여러분 토지나 건축물을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이게 중에 5년 이내라고 그래야 돼. 5년 안에 해원제 골프장이나 고급주택이나 또 과밀억제 권역 등 5년 안에 과밀억제 권역 등 되더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토지 건축물 취득했고 5년 안에 중과세 대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중과세 대상, 5년 안에 뭐가 됐다? 해운제 골프장 등 중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면 중과세 세금으로 다시 세액 계산해. 다시 세액 계산해 가지고 이미 낸 세금을 빼서 더 추가돼야 됩니다. 예, 추가내야 돼요. 몇 년 내까지 중과세 대상이 되면 추가한다? 5년 이내까지. 꼭 토지 건축물 취득해서 5년 이내 고급 오락장, 고급 주택 등 이런 중과세 대상이 해당이 되면 취득세를 다시 계산한다. 중과세로 다시 계산한다. 다시 계산해서 취득세가 추가됩니다. 더 추가되는 것을 추징한다라고 그래. 추가된다라는 거. 추가된다. 몇 년 내까지? 5년 내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5년 이내 고오락장에 대로 해당되면 중과세 대상이 돼버렸잖아. 그러면 중과세를 적용해서
취득세를 더 추가돼야 됩니다. 추가돼야 돼요. 5년 내까지만 적용한다라는 것. 자, 그다음에 요 가로 2번은 이거는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고 그런데 하여튼 우리 사치성인 고급주택 등 뭐 이런 것들을 막 증축 개수 등을 해. 이런 경우도 중과세를 한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 중과세를 한다. 이건 시험에 내지는 않으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가로 3번인데 이것도 뭐 출제되지는 않지만 가로 3번은 이겁니다. 자, 우리는 과밀 억제 권역에서 공장이 신설 증설을 한다. 과밀 억제 권역인 수도권에서 공장이 신설 증설할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세를 해요. 중과세가 되는데 근데 이 공장은 신설 증설한 자하고 그다음에 공장 소유자하고 다르다. 그러면 무조건 소유자가 신설 증설한 것으로 봐야 돼. 소유자에게 중과세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임차인이 공장을 신설 증설을 하더라도 중과세는 누구한테 하겠다? 소유자한테 해야지. 소유자가 신설 증설한 것으로 보고, 오케이? 이 소유자가 주체구조부 취득자잖아. 주체구조부 취득자, 소유자가. 그러니까 공장을 신설 증설한 자하고 소유자하고 다르게 되면 누가 신설 증설한 것으로 본다고? 소유자가 신설 증설한 것으로 보고 누구에게 중과세 한다고? 소유자에게.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소유자에게 중과세 하라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가로 3번이 됩니다. 그래서 가로 3번은 신설 증설한 자에게 중과세다 그만 돼요. 소유자가 공장 신설 증설한 것으로 보고 소유자에게 중과세가 된다. 자, 가로 4번은 별표 3개입니다. 지금까지 17번은 냈을 거예요. 미안합니다. 실은 12~13번 냈어요. 자, 그래서 수없이 많이 냈어요. 수없이. 같은 취득 물건이란 말이에요. 하나 취득 물건인데 둘 이상 세율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네. 그러면 다 적용할 필요 없어. 그 중에서 뭘 적용하면 돼? 높은 세율을. 근데 여기를 꼭 낮은 세율로 이렇게 나옵니다. 낮은 세율. 그러면 틀려요. 자, 그래서 세율 적용은 2개는 꼭 아셔야 돼요. 세율 적용은 2개. 가로 1번, 가로 4번. 가로 1번. 토지 건축물 취득한 후 몇 년 안에? 5년 내 골프장, 고급주택 등 중과세 대상이 5년 안에 되면 그러면 중과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더 추가한다. 몇 년 내까지 추가된다? 5년 내까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넘겨서 같은 취득 물건 가로 4번만 나와요.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에 해당되면 그 중에서 뭘 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라는 것. 가로 2번하고 가로 3번은 모의고사 잘 보려면 보셔도 돼. 모의고사 잘 보려면 보셔도 되는데 꼭 가로 3번은 공장 신설 증설한 자하고 소유자하고 다르게 되면 누구한테 중과세한다? 소유자가 신설 증설한 것으로 보고 소유자에게 중과세가 된다는 것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취득세 세율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상당히 복잡하는데 우리 이걸 한번 풀어봅시다. 예제 1번 한번 해봅시다. 설명 잘 들었는지. 거기 없으니까 여기 보세요. 자, 취득세를 계산할 때 과세 표준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을 1층분의 22%만 적용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러니까 중과 기준세율 2%만 세액 계산해 주는 걸 골라라. 그래서 기억은 건축물 개수인데 면적이 증가됐네. 이 면적 증가된 것은 원시 취득의 세율로 봐야 돼요. 이건 원시취득, 면적 증가로 나와버렸죠? 원시취득인 1,000분의 28을 적용해야 됩니다. 이거는 원시취득 적용해야 돼. 만약에 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함 그러면 중과 기준세 2%만 적용해요. 면적이 증가되지 않았다면 중과 기준세 2%만 적용하는데 건축물 개수로 뭐가 늘어났다? 면적이 증가된 것은 원시취득의 세율이죠. 그래서 기억은 해당이 안 돼. 니은은 무덤과 묘진, 토지 취득은 2%만 세금 부과한다고 그랬죠? 다 4% 부과했다고는 귀신 나와.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 2%만 부과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과점주주네요. 이것 과점주주.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도 몇 프로만 부과한다? 2%만. 과점주주도 2%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그래서 니은 디귿 맞아. 니은 디귿 맞고요. 하나 더 봅시다. 이거 환매 등기 병행하는 부동산 환매다. 이거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매도자 매수하는 취득은 2%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매 기간 내에 매도된 것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뭐한다? 빼주게 되는 거죠. 빼주게 되는 거야. 환매 기간 내에 환매한 것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 2% 빼주게 되는 겁니다. 빼주게 돼.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어. 그 다음에 미음, 요 차량 등 종류 변경, 토지 지목 변경, 가액 증가, 요것도 2%만 세금이 부과되는 거 맞네. 2%만 부과되는 거 맞아. 비읍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구업주택은 제외. 요거는 또 상속으로 인한 1가구가 1주택이 되면 요것도 표준세율에서 뭘 빼줘? 중과 기준세율을 2%를 빼주게 되는 거죠. 빼주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네요. 해당 사항이 없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 문제는 중과기준세율 2%만 적용하는 것을 6개에서 모두 골라라. 그런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기억은 건축물 개수가 2%만 부과되는 것이 맞는데 해필이면 면적 증가됐네. 면적 증가는 원시 취득으로. 만약에 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그러면 2%만 부과. 무덤이나 묘진 토지 취득은 무조건 2%만 부과.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주식 취득도 2%만 부과. 니은 디귿 맞고. 그리고 환매 기간 내에 환매한 거 이거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 2% 빼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량 등 종류 변경, 토지 지목 변경, 가액 증가도 2%만 부과되네요.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빼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6개 중에서 2%만 부과되는 것은 3개네요. 3개. 니은, 디귿, 미음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니은, 디귿, 미음 3번이 정답이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니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드디어 이제 취득세 세율까지 봤으니까 이제 부가징수로 넘어갑니다. 취득세 부가징수로 쭉 건너가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걸 했단 말이에요. 취득세 과세 표준인 취득 당시 가액에다가 곱해주는 세율을 그래서 취득세로 산출이 됐네. 자, 제가 농지를 취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농지를 매매 등으로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해야 되죠. 그럼 사실상 취득가격이 1억 원이었다. 근데 이게 이제 농지네, 매매 등 유상취득이네. 그러면 농지 유상취득은 1초분에 33%로 곱해주게 되는 거죠. 매매 등 유상취득의 농지 세율은 3%로 돼 있잖아. 그러면 사실상 취득된 1억에다가 3% 곱하면 취득세가 300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 산출이 300만 원이 됐으면 이 300만 원 산출하는 것을 어떻게 취득세를 부과되고 징수가 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부가징수를 보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부과되고 징수돼야 되냐 이거예요. 취득세 부가징수인데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번에 이 취득세 부가징수에서 한 문제를 안 냈다. 그놈은 죽일 놈이 돼.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출제가 되니까 지난 33회 때는 지난 시험에서는 여기서 두 문제를 내버렸네. 두 문제를 맞힐 수 있도록. 올해는 한 문제로만 내기로 돼 있어. 한 문제 꼭 내니까 아셔야 되겠습니다. 취득세 부가징수. 일단 여러 번 말하지만 취득세는요. 취득 물건, 내가 취득한 물건의 소재지가 납세지라고 그래요. 취득 물건 소재지.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그 취득하는 부동산 소재지가 내가 세금을 내야 될 장소라고 그래. 세금을 내야 될 장소를 납세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납세지에 해당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지자체장이라고 그래.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고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득 물건 소재지 등 납세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 장에게 뭐한다? 신고한다. 그리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해야 돼. 그래서 신고 납부가 꼭 원칙이라는 거예요. 작년에 보통징수 방법으로 내버렸단 말이야. 틀려요. 취득세는 원칙적으로는 납세 의무자인 취득자의 신고 납부 방법이 갑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냐 이거. 언제까지? 일반적인 취득이 매매예요. 매매. 보통 매매 형태의 매매 등 형태의 일반적인 취득은 취득한 날로부터 가로 건너뛰어 60일 이내라는 거 아시면 돼.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다? 60일 이내가 되는 거다.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요. 오케이.
근데 이번에 신설됐어. 이번에 요 무상취득에다가 증여 기부란 말 씁니다. 증여나 기부에 관한 취득. 상속은 제외하고 상속은 따로 해. 상속은 따로 오니까 상속 제외된 증여 기부에 의한. 여러분들 앞으로 부동산을 증여나 기부로 취득이 되면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냐?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중요해. 달의 말일에서 3개월 이내가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서. 그러니까 내가 3월 10일 날짜로 취득일이다. 그러면 3월 달의 말일에서 3개월이니까 6월 달 말까지를 취득세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요. 이렇게 증여나 기부에 의한 취득은 취득한 날이 속한, 취득일이 속하는 그 달의 말일로부터 그 달의 말일 날짜에서 3개월 이내라는 거예요. 그 달의 말일. 근데 이제 상속으로 취득하면 상속 개시일이 사망일이요. 그러면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 날짜에서 6개월 이내다 이거예요. 그러면 3월 10일이 상속 개시된다면 3월 달의 말일에서 6개월인 9월 달 말까지. 3월 달에 상속되면 3월 달의 말일에서 6개월이니까 9월 달 말까지 취득세가 신고하고 납부가 돼야 돼요. 오케이? 근데 상속인데 외국인이 상속인이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다. 주소가 외국에 있다. 그런 상속인은 달의 말일에서 9개월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9개월은 한 번도 낸 적은 없어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이라면 물 건너 와야 되잖아. 그래서 그 달의 말일에서 9개월이다. 근데 이거 가로 넣기도 내니까 이거 암기해버려 이거. 60일, 보통 매매 등은 60일, 증여는 달의 말일에서 3개월, 상속은 달의 말일에서 9개월. 60일, 3개월, 6개월 됐나요? 달의 말일로부터 따져야 돼. 작년 33회, 작년에 기출이요. 이거요. 상속을 인한 취득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틀렸네. 상속 개시일부터 60일이 아니야.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서 6개월이야. 올해 이거 신설됐어. 이거 무상취득이 신설됐어. 증여나 기부 등이 올해 신설됐어. 달의 말일에서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증여로 취득하면 달의 말일에서 3개월 이내. 상속으로 취득하면 그 달의 말일에서 6개월 이내. 매매득으로 취득하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매매등은 됐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도 생긴다고 그랬어. 조금 전에도 했고 조금 전에도 했어. 자, 내가 부동산인 토지 건축물을 취득했단 말이야. 근데 5년 안에 고보락장, 고주택 등이 돼버려. 그럼 5년 안에 중과세 대상이 돼버리면 중과세로 더 추가됩니다. 이렇게 이제 취득된 후에 이미 부동산 취득된 후에 5년 안 중과세 대상이 돼가지고 취득세를 더 추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추가되는 거. 이 추가되는 경우도 60일 내에 신고 납부를 해줘야 돼. 언제부터? 추가되는 거. 중과세 대상이 된 날, 추가된 날, 추가 대상이 된 날, 그날로부터. 이걸 중과세 대상이 된 날을 사유 발생이라고 그래. 중과세 대상으로 사유 발생했죠. 그날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내에 신고 납부를 해줘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그래. 이런 경우도. 비과세 받았다가 다시 부과 대상이 돼. 취득된 후에 비과세 받았는데 나중에 부과 대상이 다시 되더라. 또 감면받은 것이 추가되더라. 감면받은 것이 나중에 다시 추가되더라. 무조건요. 추가되더라. 그러면 쉬워. 중과세 대상이어 가지고 추가되거나 또는 감면받았다가 추가되거나 그러면 이것도 꼭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 납부다. 60일 이내 신고 납부요. 근데 이때 추가되는 것은 이 추가되는 것은 반드시 과거에 이미 낸 세금이 있으면 이미 낸 세금을 빼고 추가됩니다. 뭘 빼고 추가된다?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빼고 추가됩니다. 반드시 뭘 빼준다고?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빼준다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취득된 후에 추가될 때는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이미 낸 세금이 있으면 빼서 내야 돼. 이미 낸 세금을 빼줘야 돼. 빼주는데 빼주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 가산세 제외가 돼야 됩니다. 이 가산세 제외다 별표 3개 쳐놓습니다. 여기 지금 4년 연속
4년 연속 가산세 포함을 하고 틀리게 됐습니다. 4년 연속. 당연한 거지. 가산세는요, 이미 납부된 세금이 아닙니다. 가산세는 신고나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로서 더 세금으로 추가되는 것이지, 그 취득 물건에 대해서 이미 과거에 낸 세금이 아니에요. 가산세는 이미 과거에 낸 세금이 아닙니다. 신고나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서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저기 취득된 후에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감면받은 것을 추가 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 납부를 같이 해주는데, 60일 내에 신고 납부 해주는데, 꼭 산출한 세금에서 이미 낸 세금을 빼주고 추가된다. 빼주는 이미 납부한 세금의 가론에 무엇은 제외된다? 가산세는 제외된다. 가산세는 제외된다. 이 추가되는 것은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고 이미 낸 세금을 빼준다. 그리고 가산세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제외된다. 요 두 가지, 이 추가되는 거, 이 두 가지는 등록면허세도 적용합니다. 뭣도 적용한다고? 등록면허세도 적용. 그러면 결론은 등록면허세도 등기 등록된 친 다음에, 등기 등록을 끝난 다음에 나중에 추가될 때도 등록면허세도 이미 납부한 세금을 있으면 뭐한다? 빼준다 이거지. 그리고 이 빼주는 이미 납부한 세금의 가로 안에 무엇은 제외된다는 거예요? 가산세는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해준다. 60일 내. 오케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추가되는 것은 둘 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줘야 된다.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빼서 추가 신고 납부한다. 빼주는 이미 납부한 세금에 무엇은 제외된다? 가산세는 제외된다. 지금 4년 연속 출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가산세 포함이라고 써져 있으면 틀린 거예요. 가산세는 제외된다는 것. 오케이. 그다음에 마지막 겁니다. 방금 우리는 보통 매매 등은, 자 확인. 보통 매매 등은 60일, 증여는 달의 말에서 3개월, 상속은 달의 말에서 6개월. 그다음에 이미 취득된 후에 추가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이죠. 이 60일, 3개월, 6개월 이런 것들이 신고 납부 기한이야. 근데 신고 납부 기한이 아직 안 지났다라고 그래. 이걸 이내라고 그래. 이래. 신고 납부 기한 이내. 그럼 내가 부동산 등을 취득했는데 아직 10일밖에 안 지났어. 그러면 신고 납부는 60일 안에만 하면 돼. 근데 아직 10일밖에 안 지났거든. 그러면 신고 납부 기한 이내에 내가 공부에 등기 등록을 치려고 그래. 등기 등록을 하게 될 때는 무조건이야. 등기 등록 신청서를 등기 등록 관서에 접수한 날까지 꼭 신고 납부해 줘야 돼. 등기나 등록을 하려고 할 때는 언제까지 취득세를 내가 신고해서 납부해 줘야 된다? 등기 등록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접수된 날까지 꼭 신고 납부해 줘야 돼.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중개업을 하게 될 때 봐요. 중개업을 하게 될 때 취득자는 알아요.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분에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중개사님, 사장님, 내가 이 상가를, 내가 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이렇게 내가 매매 등으로 취득하게 되면 언제까지 취득세를 내야 됩니까? 신고해서 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매로 취득한 거니까 이렇게 해야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어디다가? 부동산 소지의지인 납세지 시장 군수구청장 지자체장한테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그래야 돼. 60일 내에 매매 등 취득이니까 60일이야. 그런데 꼭 단서를 또 하나 더 해줘야 돼. 혹시 사장님이 60일 신고 기한 내에 안에 등기나 등록을 만약에 한다면 그때는 사장님이 등기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줘야 돼. 원래는 취득일로부터 매매니까 60일 이내인데 근데 60일 이내 신고기한 이내에 혹시 등기나 등록을 하려고 할 때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 해줘야 된다? 등기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날까지 신고 납부를 해줘야 돼요. 왜 이걸 강조해 줄까? 이번 시험에 여기서 안 낸가 봐봐. 100% 출제돼. 100%. 100% 출제되니까. 여러분 세법은 10개 맞히기는 일도 아니야. 10개 맞추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14개를 맞히고자 하는 거니까 그렇지 10개 맞히려면 그냥 이건 10개는 이 정도 어디에 하면 된다. 뭐 그 정도 제가 나중에 알려줄 거니까 계산 문제 답도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10개 맞추기는 일도 아니야. 예. 우리 14개를 지금 맞추고자 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 나는 16개를 맞추고자 설명해줘요. 근데 여러분들은 꼭 시험을 보면 뭐요? 긴장 상태로 보고 실수를 하잖아. 예? 그래서 14개밖에 못 맞히네. 꼭 출제가 되니까 아셔야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취득세 신고납부를 봤어요. 신고납부인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납세진 부동산 소재지 등에다가 이렇게 신고납부를 해줘야 되는데,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안 해버렸다. 그럴 때는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는 꼭 외외로 보통징수 방법으로 바뀌어요. 그럼 보통징수 방법이라는 것은 납세 고지서가 발급된다는 거야. 납세 고지서가 발급할 때는 반드시 가산세를 포함한다라고 해. 무엇을 포함한다? 가산세가 포함이 된다 이거예요. 가산세가 포함이 된다. 가산세가 포함돼요. 자, 이 가산세가 포함되는데, 자, 이렇게 신고납부 안 하면 이제 보통징수다. 그때 뭘 포함한다? 가산세를 포함한다 그랬어요. 가산세가 포함된다. 그래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보통징수 방법인데, 이때 가산세는 이제 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있고, 그 다음에 납부 지연, 납부를 안 하면 또 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따로 적용해. 신고에 되지 않을 때 가산세 따로 적용, 납부를 하지 아니했을 때 가산세 따로 적용. 먼저 신고되지 않았을 때 이미 설명한 바 있어요. 조세총론에서 무신고되면 납부 세금의 100분의 20,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이렇게 신고기한까지 60일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뭐가 돼? 무신고가 되네. 납부세금의 100분의 20. 그 다음에 미달하여란 말. 미달하여 그러면 과소신고지. 과소신고분은 100분의 10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다.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다. 이런 경우는 100분의 40이라고 그랬어요.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과소신고도 100분의 40, 무신고도 100분의 40,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그러면 이게 신고에 대한 가산세인데, 잘 내는 것은 무신고 가산세, 납부 세금의 100분의 20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납부를 하지 아니할 때 가산세를 따로 계산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납부 지연이라고 그래요. 납부 지연. 그러면 신고 납부를 안 하면 고지한다고 그랬죠? 고지일까지, 고지된 날까지 이자 계산해줘. 이때 하루 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이렇게 시험에 나와도 받고, 그 다음에 일일 이자, 대통령령으로는 하루 연체될 때마다 10만 분의 22. 그러니까 하루 납부가 지연될 때마다 10만 분의 22. 일일 이자가 10만 원당 22원이요. 그러면 100만 원이면, 내가 세금이 취득세가 100만 원이요. 그러면 하루 지나면, 일일 10만 원당 20이니까 100만 원이면 220원, 예? 1000만 원이면 2200원, 1억이면 22,000원. 그럼 여러분들 취득세가 1억이 나왔는데 이걸 하루 납부를 안 할 때마다 얼마씩 늘어나? 22,000원씩 늘어나. 예? 취득세가 1억이 나왔다. 하루 넘길 때마다 22,000원씩. 여러분들 그 중학교 다니는 중학교 정도 해야 돼. 고등학교 이상이면 안 되고, 초등학생이면 더 그렇고, 초등학생, 내 자식이 초등학생 있는데, 예? 하루마다 22,000원씩 너 용돈을 써. 하루마다 22,000원씩을 매 하루마다 용돈 쓰라고 줘. 초등학생한테. 그러면 그 초등학생이 뭐야? 자식이 나를 존경한다고 그래. 예? 엄마 아빠를 존경한다고 그래. 예? 그러니까 큰 거예요. 이것도 큰 겁니다. 연이자로 따지면 연 8% 정도 돼요. 연이자로 따지면. 오케이. 이게 납부지연 가산세요. 납부지연 가산세. 오케이. 그래서 신고납부 안 하면 앞에 거 신고에 대한 요런 가산세. 그다음에 돈을 안 내면 요 납부지연 가산세를 합쳐 가지고 고지서가 발급된다 이 말이에요.
가산세가 합쳐가지고. 그런데 중과산세가 있어. 취득세는 중과산세가 있어. 이게 또 이게 잘 냅니다. 중과산세. 자, 여러분이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을 했어. 그러면 신고해야지. 근데 신고되지 않고 이를 매각해 버렸어. 그러면 신고되지 않고 매각돼 버리면 무려 100분의 80의 가산세가 부과돼 버립니다. 100분의 80, 100분의 50으로 틀리게 여러 번 출제했습니다. 100분의 80의 중과산세가 적용돼 버려요. 100분의 50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100분의 80 중과산세가 제외됩니다. 무조건 동그라미 2번으로 나옵니다. 토지 지목 변경, 과점주 취득 등 취득 의제, 취득으로 보는 것. 그러니까 취득으로 보는 거. 그럼 취득으로 보는 거 사실상 취득은 아니야. 근데 토지 지목 변경 등 건축물 개수로 과점주주로 이렇게 가액이 증가되면 이런 것도 뭐가 되버려? 취득이 되죠. 이거는 신고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100분의 80의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요. 않는다. 지목 변경이라든지 과점주 취득 등 또 과점주 또 건축물의 개수 등 이런 것들은 신고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100분의 80의 가산세를 제외된다. 간단히 더 설명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 등기 등록이 필요한, 근데 여기도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도 중과산 제외예요. 등기 등록이 필요한 거.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이야. 부동산은 보통 우리가 등기 등록을 쳐야 돼. 근데 등기 등록을 필요한 이 부동산 등을 사실상 내가 취득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걸 우리가 미등기 전매란 말이야. 미등기 전매를 하게 되면 나를 중간에 생략 등기를 하고 매각하게 되면 100분의 80의 가산세를 적용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나를 중간에 생략하여 등기 안 치고 매각하지 마라 이 말이야. 매각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들 신고라도 하고 매각해야 되겠지. 신고도 안 하고 매각하면 100분의 80이니까 신고라도 하고 매각하면, 그러면 신고라도 했으니까 돈이 없어서 못 내면 하루 이자 10만 원당 22인 납부전 가산세만 부과되지, 신고라도 했으면 100분의 80의 중과산 적용 안 합니다. 반드시 100분의 80의 중과산세는 신고도 하지 아니하고요. 엔드. 신고되지도 않고 이걸 뭐한다? 다른 사람한테 뭐했다? 매각했을 때, 이를 미등기 전매됐을 때, 미등기 전매라고 써놔도 돼. 미등기로 전매됐을 때만 우리가 100분의 82의 가산세다. 그런데 요 지목 변경이나 과점주주 주식 취득 등 취득 의제 등 이런 것은 100분의 80의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지목 변경 나오면 100분의 80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장부 등에 대한 가산세도 있어요. 장부 등에 대한 법인입니다. 법인은 장부를 작성하거나 보존 의무가 있어요. 법인이 이렇게 장부 등에 대한 기장 의무 등 이런 걸 이행하지 않게 되면 100분의 10입니다. 100분의 20으로 여러 번 틀게 냈습니다. 어떤 법인의 장부 등에 대한 가산세는 얼마 적용한다? 100분의 10. 100분의 10. 100분의 10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됐습니다. 이제 기타 사항이 있죠. 기타 사항이 있는데 우리 이제 면세점 있죠. 면세점도 그만 냈으면 좋겠어요. 이거. 작년에도 냈네. 취득가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 취득가액으로 따져서 50만 원 이하. 근데 이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로 취득하면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설명했죠. 이걸 취득세 면세점인데,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 따질 때는 차량 한 건 한 건마다 차를 여러 개 샀을 때 한 건 단위로, 그 다음에 건물은 한 채 1구 단위별로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가 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0만 원까지요. 이하니까. 작년에 100만 원이면 취득세 부과되지 아니한다. 틀렸어요. 작년에 100만 원으로 나왔다니까. 안 돼. 50만 원 이하가 돼야 돼. 건별로 따져서. 그래서 옛날에 진짜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거. 1억 원짜리 토지가 있었어요. 1억짜리 토지가. 그래서 옛날에 요 1억짜리 토지를 50만 원씩, 50만 원까지는 취득세 부과하네. 그래서 50만 원씩 해서 200건 계약서를 썼어. 200건. 네? 50만 원씩 200건. 200건 계약서를 써가지고, 뭐 그거 일이에요? 그거 200건 쓰는 거? 200건 계약서를 써가지고 1억짜리 토지를 다 면세받아 버렸어. 건별로 따지니까. 그래서
건별로 따지니까 50만 원씩 200건으로 계약서를 써가지고 취득세를 다 면세받았어. 이렇게 악용을 해버리네. 그래서 그 후에 법이 또 신설됐어. 법이 개정됐어. 이렇게 토지를 사가지고 옆에 인접이라고 그래. 건축물을 사가지고 옆에 인접된. 그래서 무조건 인접이라고 그래. 붙어 있는 거. 인접에 있는 토지 건축물의 취득은 그 사람이 1년 내 취득이라고 그래. 1년 내 취득을 1년치를 다 한 건 취득으로 봐. 그래가지고 면세점을 적용합니다. 앞으로 인접한 토지 건축물의 취득은 몇 년 내 취득을 전체 한 건으로 보고 면세점을 판단한다? 1년 내. 그러면 이제 앞으로 1억짜리를 50만 원씩 200건으로 해가지고 면세 받으려면 200년 걸린다. 200년 걸려. 왜? 1년 단위 취득을 전체를 면세점으로 적용하니까. 이해됐죠? 1년이란 말 주의해야 돼. 2년 이내로 나오면 안 돼. 인접한 토지 건축물은 1년 내 그래야 돼. 1년 내. 그다음에 취득세 납세지죠. 취득 납세지인데 무조건 여러분들 지방세는요. 들어봐요.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로 주로 합니다. 물건을 중심으로 해서 물건 소재지가 납세죠. 그러니까 취득세, 내가 취득된 물건, 부동산 등 소재지가 납세죠.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 지자체인 시장 구청장한테 신고 납부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등록면허세도 마찬가지. 부동산 등기치면 그 등기 내는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란 말이에요. 예? 재산세도 그래. 재산세도 토지나 주택, 건축물 그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은 물건 중심으로 납세지를 판단해.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 등의 납세지가 되는 거예요. 취득자 주소지로 가면 안 된다니까. 오케이? 부동산 등기 낼 때도 등기 내는 사람의 주소지로 하면 안 돼. 무조건 부동산 소재지 등 재산 소재지가 돼야 돼. 재산세도 그래. 여러분들 재산세도 공주시에 있는 재산은 공주시향이, 성남시에 있는 재산은 성남시향이, 예? 용인시에 있는 부동산은 용인시장이 이렇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재산 소재지로. 그러나 국세예요. 정부에서 부과되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은 사람 중심으로 납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로 되는 거예요. 소득세. 여러분들 부동산 양도 있다. 제주도 거 토지를 팔아먹어도 이 사람이 제주도 부동산 양도하는 소재지가 소득세, 양도소득세 납세지가 아니야. 양도자 그 사람의 주소지에서 내야 돼. 에? 용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그러면 용인시 세무서가 관할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양도소득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등은 그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으면 고소지로 합니다. 그래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양도자,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 등.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사람 주소지로 가요. 다시 한번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은 물건 중심에 따라 그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는 거고 주소지가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국세는 어디로 간다? 사람 중심인 그 사람의 주소지가 납세지란 말이야. 자, 그러면 취득세 납세지요. 그러면 취득 물건 소재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하면 부동산 소재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골프 회원권이나 승마 회원권은 그 승마장 등 시설 소재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트 회원권은 요트 보관소 소재지가 납세지요. 이렇게 물건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취득 물건 소재지, 그것도 해당 골프장 등 시설 소재지, 승마장 시설 소재지, 요트 보관소 소재지가 되는 것이지 무조건 취득자의 주소지로 나오면 틀렸다 이 말이에요. 답을 알려주겠어요. 취득자의 주소지가 납세지로 이렇게 틀리게 나옵니다. 부동산 취득하면 부동산 소재지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강남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강남구청장한테 취득세가 신고해서 납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예, 너무 중요해요. 부동산 소재지라고 그랬어. 취득자의 주소지금 틀려.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번에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어. 그것도 취득 물건 소재지야. 그것도 절대 취득자의 주소지로 가면 안 돼. 납세지 불명. 그래서 취득자의 주소지 그러면 틀린 설명이 된다 이거야. 틀린 설명이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한 번도 낸 적은 없어. 모의고사에서만 내는 건데 같은 취득 물건이 이상 시군 지자체에 걸쳐 있어 버린다 이 말이야. 그럼 이것도 지난번 했어 제가.
소재지별로 나눠서 부과한다고 그랬죠? 소재지별로. 취득세는 소재지별로. 용인시하고 성남시랑 걸쳐 있네. 그러면 소재지별로 나눠서 부과됩니다. 소재지별 네 글자. 그래서 우리는 취득세 납세지는 그냥 여러분들은 취득 물건 소재지 등 부동산 소재지 등이 납세지가 되는 것이지 취득자의 주소지로 하면 틀린 거다라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 소재지 등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한테 취득세는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무신고 등 가산세와 납부전 가산세 등을 합쳐서 납세지에 해당하는 지자체장이 나한테 고지에서 징수됩니다. 보통 징수로. 보통 징수할 때는 뭐가 있다? 가산세가 있는 거예요.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에 대한 납세지까지 쭉 봤습니다. 그리고 취득세에 따라 붙는 세금이 있는데 두 개가 따라 붙는다는 것만 알면 돼.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따라 붙는다. 빈대 붙는다. 취득세 낼 때 빈대 붙는다. 뭐뭐이 빈대 붙어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농어촌 특별세가 얼마 금액이 빈대 붙어 와요? 얼마 금액이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절대 할 필요 없어요. 합격한 다음에 봐요. 중에서 합격한 다음에 봅니다. 농특세가 얼마, 취득세에다 농어촌 특별세가 얼마 더 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가 얼마 더 내야 되는지 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합격한 다음에 보시도록 하고, 다만 취득세에다 빈대부터 오는 세금은 뭐가 무엇이 있다?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과징수 등을 설명했습니다. 자, 우리는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취득세 비과세를 해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끝내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